지난번에 이어서 한서지리지 예고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고구려 역사 보존회 강의실에서 한사군은 없었다. 두 번째 강의를 합니다. 그간 공부한 결과를 발표드립니다. 낙랑군의 일부는 요동군의 일부, 낙랑군의 일부는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실 분이 많은데 낙야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낙랑군의 일부는 영령군의 일부, 그래서 낙랑군은 급조된 군이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낙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에는 지명으로는 진번과 임둔이 나오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사군의 낙랑군과 현도군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만조선은 없습니다. 사기 조선열전은 기원전 100년경에 편찬되었고요. 한서 서남이 양월조선전, 말이 깁니다. 줄여서 우리 흔히 한서조선전이라고 하지요. 한서조선전에서는 위만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한 글자 만입니다. 그래서 만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선왕 만, 연인. 조선왕 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한서조선전의 표현입니다. 원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조선왕 만, 연인, 만 한 글자고요. 나오는 지명에는 진번, 조선이 나오지만 낙랑과 현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은 위만이 아닌 한 글자 만은 천여 명의 무리를 끌고 동쪽으로 요동고세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의 옛 공터인 상하장에 살았다. 복수 요동고세, 요동의 옛 요새를 다시 수리를 하여서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 폐수를 경계로 삼았다. 그리고 그 부분을 폐수 주위를 연나라에 속하게 했다. 만이 망명을 했다. 국민의힘당, 민주당 할 때 당, 무리 당사입니다. 천여 명의 무리를 끌고서 모아서 추결 만이복, 이 만이는 우리 동이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지금 남만, 북적, 동이, 서융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는 만이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나쁜 글자가 아닙니다. 야만인 할 때 만자를 이만자를 쓴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원래 처음 출발할 때 있어서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여튼 만이복, 우리 동이족 옷을 입고 상투를 틀었다고 하죠. 사고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동쪽으로 달렸다. 동쪽으로 요동고세를 나왔다. 동주, 출세, 요동고세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폐수를 건넜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나왔으니까 폐수도 당연히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겠죠. 추 말씀드리지만 삼국지에는 아예 동도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진나라 때의 옛날 공터, 공지인 상하장이라는 곳에 살았다. 이 상하장에서 진번과 조선의 많이들을 점차적으로 복속시켰다. 부리고 복속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진번과 조선 두 개의 나라 사람, 진번과 조선 많이, 진번
진번 사람, 조선 사람 이렇게 두 개 나라 사람이었다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이를 진번 조선 많이 조선에 여러 조선이 있는데 그 조선 중에 하나가 진번 조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방점은 1959년판 중화서국본에 찍혀 있는 방점이긴 합니다만 1959년 중화서국본 이전에 과연 언제부터 이 방점이 들어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 진번과 조선 구분을 해야 되는지 진번 조선 하나의 나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는 사실은 진번 조선 한 개라고 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기원전 200년경 당시에 진번 사람, 조선 사람, 그리고 옛날 연나라 사람, 제나라 사람들 중 망명자들을 모아서 많은 조선 왕이 되고 도읍을 왕음해 했다. 옛날 연나라, 고연과 연나라, 한서가 쓰여지던 기원 후 100년경에 연나라는 고연과 연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옛날 연나라 사람이다라고 했고 조선왕만 고연이냐라고 했고요. 한서는 이미 보신 대로 조선왕 만 연인 이렇게 썼죠. 네 번째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이 조선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위의 조그만 나라를 침략하여 복속시켰다. 여기에 회해효, 고후 천하, 초천하가 처음으로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요동태수가 위만에게 외신, 한나라에 매일 한나라 조정에 매일 출근하는 신하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신하, 외신이 되기를 약속했다. 그리고 만이 조선, 아까 진번조선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번조선 사람들을 세외에 있는 요동고세 바깥에 있는 진번조선 만이들을 보호하고 도둑들로부터 지키도록 그렇게 하는 외신, 그런 감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이의 군장들, 진번조선 사람들 사이에 여러 부족장들이 이때 군장 거의 부족장 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욕, I want, 원하지만, 입견, 천자를 한나라 왕이죠. 한나라 천자를 만나뵙기를 원했지만 금지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한나라 왕이 허락을 했다. 위만이 외신이 되어서 많이 다들 보호하고 더 이상 많이 군장들이 천자를 잘 아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허락했다. 만의 권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에게 외신이라는 감투도 주고 권력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로 이렇게 하여서 많은 병사들도 얻게 되고 재물들도 얻게 되어서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는 세력이 커지고 나니까 침략하여서 항복시켰다. 뺏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위만 옆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기방소읍. 이 표현들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만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해서 한나라보다 더 큰 나라일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줄여놓은 표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됐든 기방소읍, 주위의 조그만 나라를 침략해 복속시켰고, 그러니까 진번과 임둔이 다 개짜입니다. 전부 다 왔다. 스스로 와서 복속하기를 원했다. 여기 분명히 진번조선의 진번과 진번 임둔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진번이라는 별도의 부족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진번의 여러 부족들, 진번의 부족들 중에 일부는 조선에 편입된 것은 진번 조선이고, 조선에 편입되지 않은 진번 부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사마천과 달리 반고의 한서는 국자를 붙임으로써, 나라 국자를 붙임으로써 나라와 부족을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진번이라는 국가, 임둔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진번 마을 사람들, 임둔 마을 사람들, 진번 시족들, 임둔 시족들 정도의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여튼 진번 부족과 임둔 부족들이 스스로 와서 복속했다. 그래서 그 영토가 방수천리에 해당합니다. 자, 영토가 방수천리가 되었다. 방사천리는 여기 방수천리가 되었다니까요. 암산하기 좋게 방사천리라고 하면 한 변의 정사각형의 한 변이 천리인 땅을 방사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 한 변이 천리면 면적은 만 천리 곱하기 천리는 천리 곱하기 천리는 100만 사천리니까 16만 천리 4천 곱하기 4천. 그러니까 엄청난 넓이죠. 방이 4천리니까 천리 해서 천 곱하기 천 하면 100만 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넓이입니다. 방사천리라는 거. 한 변이 천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 변의 천리면 심리를 4km로 기준으로 하면 100만 리는 100만 제곱 리는 16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고, 왜? 심리가 4km니까 천리는 400km. 400km 곱하기 400km는 1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6만 제곱킬로미터는 지금 한반도가 22만 혹은 23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지금의 중국 산서성의 넓이입니다. 매우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리만은, 정확하게는 만이 왕이 된 조선은, 조선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넓이가 방수천리에 해당됐다고 하니, 방사천리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방8천리 기준으로 하면 더 큰 거고요. 암산하기 좋게 방4천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황하 한가운데의 엄청나게 넓은 땅을 많이 지배를 했고, 그 나라의 이름이 조선이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손자 우고에 이르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 6월 29일 강의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별도의 설명으로,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녹화된 부분도 있고요. 간략하게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미 나온 대로 임둔, 진번, 진국, 여기가 한나라고요. 여기 옛날 연나라입니다. 요 조선 함곡관 일대로 이 좁은 협곡으로 이게 전부 다 한나라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아련하고 조공하고 무역을 해야 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조선이 다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전자,
아들 때 전해져서 손자가 우거인데요. 우거에 이르러서 만의 손자 우거에 이르러서 한나라 도망자들이 여기 자지역입니다. 물 삼수변의 이 자자이기 때문에 이 자라는 강에 자라는 강이 이 일대에 있는 거죠. 자라는 자유역에 많아지고 한나라에서 이제 조선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왜 조선이 더 살기 좋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 미상입견 이 한나라 이 서안이 여기 있는데 서안에 이 한나라에 있는 한나라 왕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죠. 미상입견 인사를 안 들어온다. 그래서 진번과 진국이 욕 상서 글을 올리고자 해서 그를 통하여서 견천자 한나라 왕을 만나고 한나라 왕한테 좀 알리고 싶고 상사하고 싶고 그리고 옹에 직접 가서 옹 지역이 이 서안의 지금으로서는 왼쪽에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명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시 서쪽에 있는 이 옹에 그 당시 한나라 왕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옹에 알련한다는 알자입니다. 그래서 옹에 알련하려고 했으나 글을 올리거나 직접 만나려고 했으나 불통 조선 때문에 조선이 길을 막아서 요딱 함국간 여기 아주 좁은 데서 딱 막아가지고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다. 진번과 진국이 천자 알련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부 산입니다. 그죠? 여기도 산이고요. 여기 진령산맥이고 여기 지금 태행산맥입니다. 태행산맥과 진령산맥 사이를 중간에 허리를 딱 유일하게 자른 것이 이게 지금 황하입니다. 황하. 여기 여량산맥이고요. 여기가 황토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발 한 2000m 정도 됩니다. 요 사이를 황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태행산맥과 진령산맥의 사이에 딱 하나의 유일한 협곡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다로 가게 됩니다. 고기를 딱 막고 있는 데가 이 함곡관이라는 데고요. 지금의 삼문협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삼국지에 소개된 위략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나라에서 진계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고조선을 침략을 했습니다. 기서방에서 이 기자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서쪽 지방을 공격을 해가지고 고조선 땅 2000리를 빼들었다. 그래서 연나라와 고조선과 경계를 만번한으로 했다. 그러고 나니까 조선이 2000리 땅을 뺏기고 나서 점차 약해졌다. 조선 수약. 조선은 마침내 약해졌다. 이런 표현이 이제 삼국지 위략이라는 책에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번한이 조선과 옛날의 경계입니다. 이 만번한을 보시면 위만의 만자입니다. 위만의 만자. 그래서 이 만의 이끄는 성이 만신 종족과 진번 종족. 왜? 이 번자는 삼수변의 진번의 번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삼수변에 있으면 이 정시를 쓰는 부족들이 사는 땅에 있는 강이나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종족과 번종족의 강이 한입니다. 한에 대해서는 한이 강이라는 그 설명 주석이 한서지리지 요동군 번한현조에 있습니다. 만자만 뺀 번한현이 있습니다. 요동군에. 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번자는 반으로 읽을 수도 있고 번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번으로 읽기 때문에 차례 번자, 진번 번자.
그래서 당연히 번으로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 달린 주석을 보면 반으로 읽으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시다시피 강의 이름, 성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으로 읽고 강으로 본다. 성씨의 하나다. 어느 종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삼국지 위락에서는 만번한이 조선과 연날의 경계고 지만번한 위계. 한서 조선전에서는 패수가 조선과 연날의 경계입니다. 지패수 위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뒤쪽으로 돌아가질 않네. 자, 그래서 만번한은 하여튼 패수입니다. 만번한은 패수입니다.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만의 만자, 진번의 번자. 왜 강이다, 강. 한이라는 강이다. 한수. 위만 종족과 번 종족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강. 그게 한이고, 그게 전 문맥으로 보면 패수다, 패수. 삼국지에서 인용한 위략이라는 책의 원문입니다. 위락이 말하기를 위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보신 대로 견장 진계, 진계라는 장군을 법원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기서방, 취지 2000리, 고조선의 서쪽 땅 2000리를 빼들어가지고 만번한을 경계로 했다. 조선은 마침내 양해했다. 그리고 연제조,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의 지역의 백성들, 고조선의 서쪽, 패수, 조선 여만계어 패수,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조선과 연나라의,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가 패수다, 패수. 예. 그리고 이 위략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위만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한 글자, 이때까지 한 글자만이었는데 삼국지 위만. 네. 삼국지 위서에서 처음으로 이 위만 성씨가 위시라고 지금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나라 사람 위만. 네. 그래서 위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부분은 잠시 이제 번역을 해드리면 한나라 노관이 연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과 연의 경계가 패수다. 노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한나라 장수였는데 흉노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연나라 사람 연인 위만이 망명을 했다. 호복. 이때의 호자는 오랑캐 호자지만 잘 보십시오. 애꽃자의 다를 자입니다. 이 호는 지금 우리 동이족 고조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조선. 그러니까 동이족 옷을 입고 그리고 호를 보시면 이게 호를 보시면 동이족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호복을 입고 동이족 옷을 입고 동도패수, 동쪽으로 패수를 건넜습니다. 아까 조선과 연이 망했으니까 지금은 한나라. 예. 조선과 연의 경계가 패수인데 그 패수를 서에서 동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패수는 북에서 남으로든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패수가. 그래서 이 패수, 현재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은 산서성에서 북에서 남으로, 아까 보셨던 황하, 그리고 분하, 지금의 황하, 분하, 심하 등등이 있습니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을 서에서 동으로 건넜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의 왕이 준이었는데 준왕한테 항복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투항했다. 그리고는 준한테 준을 설득을 하기를 설준 서쪽 땅에 살게 해주세요. 고조선의 서계에 서쪽 변방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중국에서
망명을 해서는 조선의 번병이 되겠다. 고조선의 파수꾼이 되겠다. 파수꾼이. 우리가 지금 같으면 비무장지대 철책 근무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준왕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믿고 총애를 했습니다. 신총지. 그리고는 박사라는 벼슬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규를 줬는데 규. 뒤에 봉지 백리. 백리의 땅을 주면서 그 표시가 이 규라는 겁니다. 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 이름 글자에 많이 들어가면 남자들 이름에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옥으로 만든 막대기입니다. 옥으로 만든 신분증. 예, 옥으로 만든 신분증.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증인 거죠. 공무원증. 고위 공무원증입니다. 그래서 백리를 받았고 그래서 고조선의 서쪽을 지켰다. 많은 그리고는 도망하는 무리들, 망명객들 계속 모아가지고 드디어 무리들이 아주 많아졌을 때, 그랬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속였습니다. 누구를? 준왕한테 속이기를 한나라 병사가 10가지 길로, 10갈래 길로, 그래서 산지 사방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위만이가 안에 들어가서 입숙, 성 안에 들어가서 호위하겠다고 이게 속입니다. 속인 거죠. 그래서 들어와라고 했으니까 마침내 들어가서는 준왕을 공격을 했다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주는 만하고 만하고 싸웠는데 상대가 안 됐습니다. 부적이야. 나라 뺏긴 겁니다. 만한테. 이게 위락이라는 책을 쓰여져 있는데 삼국지의 저자 진수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죠. 사실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책임 회피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 위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라고 그냥 옮겨 적은 거죠. 후대 역사를 알리긴 알려야 되겠고 있는 그대로 쓰면 자기가 소화해서 다 확인해서 쓰면 현재 그 삼국지를 편찬하는 그 당시 위나라 혹은 서진 그 나라들의 패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 지역에 조선이 아주 힘이 세었다는 내용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전혀 적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그때까지 진수의 삼국지가 편찬되던 때가 285년경인데 285년경까지 내려오던 그 엘리트들에게 인정된 엘리트들이 알고 있는 역사 인식이다. 이게 지금 황하유역의 정치 상황 거기에 대한 영한 역사 인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심리가 4km든 5km든 서쪽 땅 2000리를 빼앗겨서 지금 황하 한가운데 산서성에 지금 고조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800km를 혹은 1000km를 심리를 4km로 보냐 5km로 보냐 그걸 서쪽으로 넘기면 황하를 훌쩍 건너서 지금의 감숙성까지 가야 됩니다. 조선의 크기가. 그래, 지금 이철리 땅을 뺏긴 게 대략적으로 기원전 한 300년 경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기자의 후손인 조선의 왕, 조선 후 자기들은 좀 깔분 투로 얘기를 한 건 조선의 제후가 주나라가 쇠퇴하고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 되는 걸 보자. 그리고 연나라가 동쪽으로 침략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서는 조선후가 보았다 이거죠. 그래, 조선 왕도 스스로 왕을 칭하고
병사를 이렇게 해서 이 연나라를 노래 공격하겠다. 자, 이 상태면 연나라가 조선의 동쪽에 있습니까? 조선의 서쪽에 있습니까? 당연히 조선의 서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나라를 당연히 북경 지역 혹은 북경보다 더 동쪽인 요동 지방까지 연나라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기원 전후까지는 연나라는 지금의 산서성 서쪽에 있었다고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략이라는 책에서. 삼국지가 인용한 위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낙랑군 한서의 지리지가 상하 두 권 있습니다. 한서지리지 하권, 낙랑군인데 낙랑군의 첫 번째 현이 조선현입니다. 낙랑군은 현이 25개가 있습니다. 요동군은 9번현이 9번째 현이 험독현입니다. 험독현에 붙어 있는 주석을 보면 험독현은 조선의 왕험성이고 폐수의 동쪽에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선의 왕험성이라는 얘기는 조선의 수도입니다. 그것이 낙랑군의 1번현이 조선현인 게 이 조선은 조선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예 조선현인 거죠. 결국은 조선현은 험독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낙랑군의 일부가 요동군의 일부야. 낙랑군이 요동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을 어디로 보느냐는 것은 낙랑이 어디로 보는 것, 어디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조선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요동을 계속 동쪽으로 지금의 만주 지방까지 지금의 요령성까지 밀어내는데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원래 황하유역에 있던 조선을 낙랑이라는 이름에 속하게 하고 요동이라는 이름에 속하게 한 다음 요동을 점점 동쪽으로 몰아서 결국은 황하유역에 있던 조선의 서울, 조선현을 급기야는 한반도 대동강이 있는 평양에까지 보내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기록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보십니다. 요동군 9번년 험동현에 달린 주석이 조선의 왕엄성이라고 그랬고 왕합니다. 왕이 사는 성입니다. 왕함. 낙랑군에서는 조선의 서울 조선현이 1번현이 조선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현은 험독현이고 낙랑군의 일부가 요동군의 일부, 낙랑군이 요동군이에요. 낙랑군의 3번현은 폐수현입니다. 낙랑군 2번현은 남감현인데요. 뭐 특별한 주석이 없어서 스킵합니다. 뛰어넘습니다. 낙랑군 3번이 폐수현입니다. 요동군 9번현이 험독현인데 험독현은 조선의 왕엄성이고 폐수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폐수는 이미 누춰보셨지만 연나라, 즉 한나라, 진나라, 연나라, 한나라와 조선과의 경계가 폐수입니다. 그죠? 당연히 왕엄성은 조선의 서울은 폐수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낙랑군은 1번이 조선년, 2번이 난감년, 3번이 폐수현이기 때문에 백보를 양보해서 낙랑군 폐수현과 요동군 험동현은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수현이 험동현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최소한 폐수현과 험동현은 가깝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험, 왕험입니다. 험이 성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글자 이야기는 또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
좌부변이나 우부방이 붙으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요건 금자입니다. 금자. 우리 한때 단군 왕금 금자입니다. 사람인이 붙으면 금입니다. 단군 왕금이 금자입니다. 우부방 대신 좌부변 대신에 사람인이 금자. 여기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이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그 마을이라는 땅을 붙일 때는 요 땅 표시인 좌부변을 붙이는 거고요. 거의 모인 군중들, 사람들을 표시할 때 사람인변을 붙이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의 장소, 사는 장소라는 섬 중에서 왕이 사는 동네, 제일 좋은 동네, 왕이 사는 동네가 그게 왕섬입니다. 왕. 그래서 험독현에 조선에 왕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서울이라는 얘기죠. 이 조선의 서울이 낙랑군에선 일반 조선인입니다. 그죠? 자, 왕음성이고 표소의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험과 왕. 그 다음에 이 독자는, 험독의 독자는 이게 물가 도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깊은 도랑이라는 얘기. 여기 물숫자에 독자 붙죠. 이 사람의 인변, 말씀 음변이 붙으면 독서, 읽을 독자입니다. 이 독은 음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삼수변입니다. 물을 얘기하는 거죠. 잘 보시면 사자에 또 넉사자에 이 조개패자입니다. 조개패자. 요걸 싹 없애버리면 그게 폐수입니다. 폐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를 숨기면서 그래도 조금씩 힌트를 남겨놓은 글자입니다. 독수. 독이라는 이름의 강물은 폐라는 이름의 강물 폐수하고 같습니다. 독수는 폐수입니다. 그래서 험독이 바로 폐수입니다. 폐수. 이 물수변에 조개 폐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동군에 요동군 18개 있는데 요동군 17번 현이 번한현입니다. 아까 삼국지 위락에서 본 만번한이 국경이라고 했죠. 만번한 위계. 글자 똑같습니다. 만만 빠진 거죠. 요동군의 번한년이 만번한으로 위계 경계를 삼았는데 그 만자가 빠진 번한년이 요동군에 있습니다. 글자 똑같습니다. 낙랑군 1번이 조선년, 요동군 9번이 험독현, 험독현은 조선의 왕음성, 폐소의 동쪽. 그래서 요동군 17번년이 번한년, 만번한이 국경이 번한. 요동군 안에 왕음성인 험독현이 있고 요동군 안에 옛나라와의 경계 번한현이 있습니다. 낙랑군이 옛날에 조선국이라고 한서지리지 낙랑군조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응소라는 204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응소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아놓기를 옛날 조선 나라국자입니다. 옛날 조선 나라다. 낙랑군이 옛날 조선 나라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조선 나라의 서울 왕엄성이 어디에 있다? 요동군에 있습니다. 요동군 험독현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낙랑군은 요동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랑군은. 그래서 기록을 보면 고구려 왕, 신라왕이 낙랑군공이 되기도 하고 요동군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짝이 없죠. 예. 고구려왕이 어떤 때는 낙랑군공, 어떤 때는 요동군공 기록되었습니다. 북조국가는 요동군공, 남조국가 송제양진의 양나라는 낙랑군공으로 기록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문자왕조입니다. 고구려왕 낙랑군공. 차이나는 제후국들을 평가를 하기를 관직을 줄 때 공후백자 남으로 줍니다.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근데 통상 자작, 남작 잘 안 나옵니다. 백작도 잘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공과 후가 주로 나옵니다. 공과 후. 예. 그래서 붙어 있는 게 공입니다. 낙랑군공. 어떻게 됐든 고구려가 낙랑군
공입니다. 낙랑군공. 예. 이 낙랑이 옛날 조선이기 때문에 낙랑군공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건 우리 삼국사 기록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양서 동의열전 고구려조에 고려왕 낙랑군공 운. 이 문자왕의 이름이 운입니다. 성이 고시면 고운이 되는 거죠. 낙랑공입니다. 낙랑공. 낙랑군공. 그 다음 요동군공 보시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평원왕 560년조에 북제의 폐제가 봉왕 평원왕을 어디 뭐에 봉했다. 요동군공 고구려왕이 봉했습니다. 요동군공. 낙랑군공입니다. 요동군공 고구려왕. 자, 그러면 그 고구려가 낙랑군공이 됐든 요동군공이 됐든 고구려가 바뀐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동군은 낙랑군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문자왕의 이 신구라는 연호가 518년과 519년생입니다. 북사 열전 고구려조의 기록. 그 다음에 위서, 북위의 기록을, 역사를 기록한 위서 권백. 거기에 글자가 똑같습니다. 신구중 운. 이때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이 섭정을 한 왕, 태우 이름이 영태우입니다. 성이 호신데요. 아마, 액고 옆에 월자 호신데요. 뭐 호가 이미 고구려 동이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구려 동이족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태우가. 왜? 영태우가 고구려 왕이 죽었는데 이 거예라는 게 초상쳤다는 얘기입니다. 제후국이 아무리 제후의 왕이 죽었지만 초상을 치르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족, 같은 핏줄이 아니면 이 거예는 하지 않습니다. 초상 안 칩니다. 지금도 풍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예. 이 거예가 요즘 말로 초상 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동당, 대궐의 동쪽 집에서, 대궐이 뭐 동당, 서당, 남당, 북당 있을 텐데, 그쪽에 이 제사상 차려놓고 초상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기록상으로는 고구려 문정왕이 죽자 요동군공에 봉했다는 거죠. 요동군공. 그리고 그 아들 안, 그 아들 안도 역시 요동군공에 봉했습니다. 낙랑군이 아니라 요동군입니다. 한서질이지 낙랑군조 문장 그대로 읽어 갖고 오면 낙랑군 무제원봉 3년에 열렸다. 이게 기원전 108년입니다. 무제원봉 3년이. 신나라를 세운 왕망이 이야기하기를 낙랑군이라 안 부르고 이 친구는 낙선이라 불렀다. 낙선군이라고 불렀다. 이미 낙랑의 낙자와 조선의 선자를 붙여서 낙선이라고 부른 겁니다. 유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유주. 설명이 길어진 게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죠. 어떻게 됐든 여기에 붙어 있는 주석 응소가 말하기를 옛날 조선국이다. 옛날 조선국이다. 뭐가? 낙랑군이 조선국입니까? 유주가 조선국입니까? 주석은 여기 달려 있고요. 통상 한자 문장은 마지막에 바로 붙이는 거죠. 마지막에 바로. 마지막 설명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일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속, 유주, 응소, 왈, 고, 조선국이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조선국이 유주를 말하는 거야? 낙랑군을 말하는 거야? 나머지는 7월 13일 강연하고 난 다음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환의 통통통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